자, 인사를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차렷. 경례.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는 출산택일과 장명 강의가 됩니다. 출산택일과 장명 강의. 이번 5월 14일에 출생을 했는데요. 2025년 지난주 2025년 지금이 5월이지요. 14일 지난주 수요일 날 진시 여기에 출생한 남자아이인데, 자, 출산택일과 이제 장명. 자, 일단 출산택일부터 출산택일. 출산택일을 신청할 때는 대체적으로 연월이 결정된 이후에, 연과 월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 의뢰를 해요. 여기 연과 월을 어떻게 출산택일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결정이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의뢰를 하는 게 10중 8구는 자, 그래서 이제 출산택일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일시예요. 요거. 그러면 월에 없는 오행이나 육친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연과 월에 여기에 이제 목도 있고 금도 있고 화도 있는데 수와 토가 없지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집어넣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건강 때문에 오행구조격을 만들어야 된다. 오행구조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선생님 전화에 그 문자 와 있을 거예요. 메뉴가. 거기서 하나 고르시면 돼요. 지금요? 예, 지금 드시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뭐 문자로 아니 다른 분은 다 골랐고 손 선생님만 고르면 되는데, 드시고 싶은 거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골라야 돼 지금. 뭐가 제일 많아요? 예? 그 서로서 다 메뉴가 틀려. 전원. 예. 묻지 말고 고르기. 예. 한식? 예? 한식 뭐 있어요? 거기 이거 있잖아 메뉴에. 예. 예. 당연히. 좀 비싼 걸로 골라도 돼. 거기는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이 안 넘어. 예. 그 집은 분식점이기 때문에. 애플김밥. 그럼 육개장 뭐. 그렇지. 벌써 튀기잖아. 공수가 딱 내려왔어. 육개장. 육개장이 제일 맛있어. 예. 육개장. 예. 자, 그래서 택일할 때는 일단 돈복보다 건강이에요. 일단 건강. 예. 자, 그래서 택일하는 방법은 연월에 없는 오행과 육친을 반드시 넣어주는데 색깔이 5가지가 돼야 된다. 5가지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금 을목이 고립됐지요. 을신충. 금극목에 목생하니까 목이 고립됐다. 목, 식신이 고립이 됐다. 자, 그러면 이 목,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복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아이의 장모님도 되고, 남자니까 먹을 복, 그 다음에 언변술도 되고 생명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서 고립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은 일시에 이 을목의 뿌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개미가 되면은 을목의 미중을목, 여기에 뿌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을목이 진토, 관대지지요. 관대지면은 그나마 연월은 어쩔 수 없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지지에 이거의 뿌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에 을신충으로 공격을 당하지요. 왜? 신금은 사중경금,
경금의 장생지니까 금은 약한 게 아니다. 이 사주에 금은 약하지 않다. 예. 그래서 목의 고립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줬는데 특히 대운에서도 대운에서 이 목의 고립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대운에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 대운을 보면 자 인묘진으로 33세까지 가지요. 인묘진으로. 예. 용신 희신보다 중요한 게 이 사주에 용신이 뭐예요? 억부용신부터 잡아야지. 조우용신. 조후용신부터 잡아야 된다. 조우가 1번, 억부가 2번, 격국이 3번이다. 왜 조우가 1번이냐? 여름, 겨울생은 일단 조우를 우선 잡아야 된다. 봄, 가을생은 억부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자 조우용신이 뭐예요? 이 사주에 수지요. 수비겁이지. 수비겁. 근데 조금 약하지. 개수가 조금 약하지요. 물론 진토는 여기서 신의 한 수예요. 이 진토가 이 사주에 신의 한 수다. 이 진토가 없으면 큰일 난다. 왜 그러냐? 개수의 12운성으로 진토면 뭐예요? 개수의 양지지요. 양. 그러면서 사오방국 3위, 사오미에서 사오미 쪽으로 아주 강하게 화가 치솟지요. 화치승용. 화가 치솟을 때는 용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조우가 다 해결돼요. 이 사주에. 그래서 일단 조후용신은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억부용신은 뭐가 될까요? 이걸 억부로 잡으면 월지에 정제가 있으면 뭐가 억부용신일까? 수지요. 비겁. 똑같아. 수, 비겁. 월지에 편제, 정제가 있으면서 재성이 강하지요. 예. 그럼 뭐야? 신약이니까 월지가 정제, 편제면 비겁이 용신이다. 예. 비겁이 용신이다. 그러면 억부용신도 수, 조용신도 수. 그러면 이 사주가 무슨 격이에요? 격국용신은 격을 먼저 찾아야 돼. 이거는 무슨 격인가를 찾아야만 용신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주가 무슨 격이에요? 사주 병화가 투간된 정제격이지요. 격은 정제격이다. 레이저 빔처럼 정확한 아이다. 예, 정제격이지요. 그러면 정제격이면 격국용신이 뭘까? 정제격이 살려면 뭐가 와야지 이 격이 살아야지. 식신이 와야지. 식상. 격국용신은 격이 살려면 정제격, 편제격은 식상이 와야 돼. 식상 생제가 돼야 격이 살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식신상관. 이게 바로 목이에요. 목. 이 사주에. 자, 그래서 일단 모든 사주는 용신을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중요도는 조후 1번, 억부 2번, 격국 3번. 예.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수가 포인트예요. 수. 그 다음에 이제 목은 격국용신인데 지금 1, 2, 3대운에 목이 보완되고 격국용신. 그 다음에 33세부터 축, 자, 해. 오리지널 용신이었지요. 오리지널 용신이 62세까지 가장 좋은 전성기가 33세부터 62세까지 이 아이의 가장 최고 발복하는 대운이 적절한 시기에 오지요. 33세부터 62세.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희신은 조우 희신은 금인데 말년에 신유술로 가지요. 말년에 술유. 그 다음에 임신으로 83세부터 92세까지 신유술 희신운으로 가지요.
자, 그래서 이 사주의 부족한 점은 대운으로 바꾸면 돼요. 왜? 대운이라는 것은 월주가 70%가 바뀌는 거예요. 월주가 완전히 나가고 70%가 나가고 이게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대운이 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70%가 바뀌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길에서 오행구족격이 완성이 됐는데 원국에 부족한 것은 반드시 대운에 보완을 해줘야 된다. 대운에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하는 건데, 자, 성씨가 남씨예요. 이번에는 이제 장명으로 가가지고 장명. 자, 남령 남자 장명하는 방법에서 오늘은 외자 이름. 이름이 이렇게 준 한 글자일 때는 어떻게 짓느냐? 예. 보통 지금까지는 성과 가운데 자, 끝자 세 자를 졌는데 이렇게 외자로 짓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외자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예. 자, 그러면 장명에서 첫 번째 원칙은 사주에 부족한 오행이나 무존재 오행이나 그 다음에 용신 오행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게 장명의 개운법인데, 장명이라는 것은 개운법이에요. 이 사주의 부족한 점을 이름으로 좀 개운을 해줘라. 예. 그러면 자, 남준으로 지었어요. 외자로. 그러면 남령 남자는 구액이고 이건 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준자 요게 요 좌측에 하나 둘 셋 요 삼수변은 장명을 할 때는 사획으로 바뀝니다. 삼획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수변은 삼획 같은데 요거는 물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획이 된다. 언뜻 보면 이걸 삼획으로 환산하면 요게 13핵이 같지만 장명을 할 때는 사획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14획이 돼요. 14획이. 이런 게 이제 장명용 한자에서 주의할 점이다. 보통 13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4획이다. 그래서 성은 구획, 여기는 홀수고 여기는 짝수지요. 이 음양이 반드시 맞아야 된다. 한 글자가 이 구획인데 여기가 13획이면 음양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음양 획수를 꼭 맞춰야 된다. 음양 획수. 양 획수를 안 맞추면 음팔동, 양팔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꼭 짝수 홀수를 맞춰줘라. 예. 대신에 외자 이름은 80일 영동수리격, 영동수리격, 다른 말로 원형 이정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뭐 초년은, 청년은, 장년은, 말년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외자 이름에는. 외자.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총획수, 9획 플러스 14획이니까 총획수가 23획이지요. 이거 총획수가 뭐예요? 이 아이의 평생 운이에요. 평생 동안 운이면서 말년을 말하는데 23획이면 굉장히 좋아요. 입신양명. 예,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성공격이다. 성공격. 그래서 외자 이름을 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주에서 부족한 거 절대적으로 수지요. 예, 개수가 약하다. 다행히 진토에 뿌리를 내려줬지요. 예, 진토에. 그러면서 이름에서 평평할 준자. 자, 그래서 음양 획수오행이 잘 맞고 사주에 꼭 필요한 용신인 수오행을 한자 자원오행으로 보완했지요. 보완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운에 도움이 된다고.
그 다음에 한자 평평할 중자는 이 평평하다는 것은 요 한자는 평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본보기, 모범, 표준, 스탠다드, 모범, 본보기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평평하다라는 것.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정제격이기 때문에 아주 범생이죠. 모범적인 아이다. 아주 범생이라고 보면 돼요. 말 잘 듣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직업으로 가면 좋으냐? 정제격이니까 안정된 직장,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 아니면 전문 직접성 여기 편인이 있기 때문에 일간 옆에 편인이 있게 되면 특수한 자격증 연구원 돼도 돼요. 연구원, 대기업 공기업의 연구원. 단 장사는 하지 말아라. 왜? 식상이 약하지요. 네, 식상이 뿌리는 있지만은 식상이 고립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이 70% 이상이다. 사업은 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택일과 장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주를 배워서 이 정도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다. 예. 궁금한 거. 지금부터 이 사주하고 궁금증이라든가 장명이라든가 출산택일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시킬 거예요. 발표하는 사람이 택일 한번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자, 궁금한 거 택일과 이 사주에 대해서. 저 예. 사랑 이가 만나서 이게 방국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오가 빠졌잖아요. 예. 이게 격각이라고 해요. 같은 사오. 여름인데도 격각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가합인데 가짜 합인데 격각을 짜고 있다. 예. 그래도 이제 사가 이제 오화가 여기서 안 오죠. 대운에서 사오미가 안 오길 천만다행이지. 대운에서 여기 사오미가 오면 안 되지. 난리가 나지. 지금 여기 몇 프로야? 35%, 45, 50%, 50%인데 3이 방국을 짜고 있으니까 이제 과다인데 사오미가 대운에서 몇 살에 오느냐? 83세 이후에 오지요. 예. 그래서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운이. 예. 그런데 자, 화가 강하지만 사화는 보통 양력으로 5월 5일부터 지금이지요. 6월 5일 정도. 예. 오늘 같은 그래 일주일 전에 태어난 거야. 예.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예. 지금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요? 지금 시간이야. 진시, 사시 이 시간. 지금 온도가 몇 도 될 것 같아? 22도 정도 된다. 그럼 최고의 온도예요. 4월 진시면 이 아이의 성격은 지금 이 시간 온도 같아. 방방 뜨지도 않고 축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요 월하고 시를 이 월을 보고 일간을 보고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월에 개수가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성격이 진취적이에요. 아침에 출근 시간이지. 으쌰으쌰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게 만약에 축시에 태어났다 여기에. 비몽사몽하는 시간이 축시에 태어난 사람. 축시에 웬만하면 안 태어나면 좋아요. 축시에. 한 맺힌 시간이야 이 축시가. 한 맺힌 시간. 예. 축이 있으려면 여기나 여기에 있어야 돼. 연이나 월에. 이게 뭐예요? 연꽃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는 거야. 자수성가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연이나 월에 이 축토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말년에 위암 걸려요. 예, 건강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4월은 조우가 그다지 필요하진 않으니까 엄청나 뜨거울 것 같은데 이게 한 달만 늦으면 5월 미월로 가면 하지 지나면 굉장히 뜨거워져요. 하지 시골에서 마늘 캘 때, 마늘 캐고 모내기 할 때 굉장히 더워져. 그러니까 뭐야? 차분하다. 4월에 진시에 태어나면은 애가 나대질 않는다. 공부를 잘하게 돼요. 공부를 굉장히 보통 이제 재가 많으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는데 4월제는 괜찮다. 예, 4월제는. 그다음에 공부가 잘 되지.
예, 인성과 관성과 여기 학교 다닐 때 운이 뭐예요? 정인, 정관, 평관, 식신 공부에 가장 유리한 운이 전부 1대운, 2대운에 와요. 학업운에 가장 좋은 운이 여기 온다. 이런데 비겁이라든가 재성운이 오면 난리가 나지. 항마운인데 이것은 학업에 가장 좋은 운이다. 예, 또 질문. 을경합이 되잖아요. 네. 일대운에.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식신이 지금 여기에 식신이 약한데 을경합이 되면은 요게 이제 금으로 쏠려가려는데 밑에 진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를 완벽하게 관대지에 내리지. 그러니까 을경합에서 이 금이 을을 못 채간다고. 이 진토의 뿌리. 그래서 대운에서 인묘진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택일할 때는 반드시 이 대운의 뿌리 사주에 부족한 걸 내려줘야 돼요. 여기 물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전성기 때 물을 여기 있다. 물이 오게 되면 여기서는 보완이 되고 여기에서는 이 나무가 물을 먹지요. 물을 먹어.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아이는 옷을 입을 때나 소지품이나 무슨 색깔이 좋겠어요?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곤색이나 단색 계통. 어떤 색이 최고 안 좋아요? 예. 빨간색. 100일 때 선물을 갖다 주는데 빨간색, 노란색만 잔뜩 갖다 줘. 안 돼. 예. 포인트는 빨강, 노랑으로 해야 돼. 일단 단색 계통으로 점잖게 입혀야 돼요. 나대는 애가 아니다. ADHD가 아니야. 침착한 애야. 예. 그 다음에 이 개미일주는 지장간에 정을기가 있는데 요게 식신이고 요게 편재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 이런 사주는 알부자예요. 왜? 정제만 있지요. 이런 바람을 안 피워. 정제만 있으면. 예. 한 여자한테 올인이야. 환승연애를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정확해지요. 그 다음에 식신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돈 복도 있고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저 개미일주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신랑도 요거 정관이고 여기 평관 능력이 있어요. 신랑이 아니라 직업이나 자식이 능력이 있어. 요거 15% 여기 10%. 이 아이의 자식, 이 아이의 직장. 그러니까 재관이 튼튼해지요. 재관이 튼튼하고. 예. 또 원장님 아까 네. 그 학업운에서 재성운이 방해되는 건 알겠는데 네. 비겁운이 올 때도 방해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재성이 최악이고 재성 중에 공부가 가장 안 되는 거. 편재운이 오면은 게임을 하고 이성을 밝히게 돼. 그 다음에 정재운은 크나만 안 돼. 편재보다. 항마운이 제1 이거고 비겁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애들은 와도 괜찮아. 무비겁은 와도 괜찮아요. 무비겁은. 그런데 비겁이 있는 애가 비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친구. 무조건 친구야 그냥. 비겁운이 오게 되면 친구가 최고야. 그래서 이걸 항마운이라 그러지. 항마운. 공부에 마가 낀다. 위아래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 비겁이라든가 재성이 위아래로. 예. 그러니까 이 사주가 여기에 사오미가 온다. 사오미. 그럼 날새인 거야. 이게 여자다. 그러면 사오미가 오지 일로. 이 남자니까 거꾸로 가지. 남자니까 여기가 음이니까 연천간이 음이다. 남자아이가 연천간이 을목 음이지요. 예. 이러면 역행을 해. 예. 유술, 사해자, 축, 인묘, 진사 거꾸로 가지요. 남자가 연천간이 음이면 대운이 순행을 하지 않고 거꾸로 온다. 거꾸로. 여자면 이게 여자면 순행을 했지요. 여자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항마운이고 그 다음에 공부운은 공부에 가장 좋은 거는 식신운이에요. 두 번째는 정인운. 세 번째는 편인운. 네 번째는 상관운. 상관운 와도 괜찮아. 학생은 상관운이 와도 공부운이에요. 식상이 공부운이에요. 식상이 많은 애는 이제 상관운 오면 안 좋지만
보통 사주는 식신 1위, 정인 2위, 편인 3위, 예, 상관 4위. 그 다음에 5번은 정관, 6번은 평관. 예, 공부에 가장 좋은 거. 1, 2대운에, 1, 2대운에 요걸 이제 학업운이라 그러지요. 위에는 학마운, 여기는 학업운. 공부에 좋은 운인데 전부 왔지요. 정인, 정관, 평관, 식신이 전부 오고 이건 하나도 없지요. 예. 이러면 얘는 게임을 안 해. 떠다 밀어도 게임을 안 해. 어떤 놈은 하루에 3시간씩 아주 미쳐 이거 중독이 되는데 절대 게임을 안 한다. 예. 근데 혹시 식상운에 연애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나요? 식상이 발달한 사람이 식상운이 오면 학생도. 그런데 식상이 약하죠. 이건 연애를 잘 안 해. 예. 연애 방법을 잘 모른다. 너무 반듯해서 반듯. 법이고 룰이고 규칙을 잘 지켜. 규칙. 예. 원장님, 저 천간에 네. 신충에 그리고 신금의 개수, 병화의 개수 이렇게 좀 배치들이 좀 뭔가 부조화스러운데 이게 병하고 개수가 있으면 더 나쁜데 네. 개수는 괜찮아. 병화가 여기 거꾸로 하면은 병화가 태양을 가려 이게. 근데 이제 이 저기 음수 개수는 무조건 화가 있어요. 이 거꾸로 되면 이제 예, 앞을 가리지. 예. 근데 대체적으로 배우자가 능력이 있다. 이 아이는 배우자가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는 여자를 만난다. 능력이. 그 다음에 여기는 장사를 하면 안 되느냐. 비경겁제가 없기 때문에 뭐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요식업이 안 된다. 요식업이 안 된다. 비겁이 약하고 식상이 약하니까 일단 정년퇴직. 63세까지 직장, 대기업, 공기업이나 대학교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30년 이상 한 직장에 있는 사주가 이런 사주. 만일 사업을 한다. 63세부터 사업을 한다. 동업을 해야 돼요. 재가 강한 사람은 무조건 동업해라. 왜 그럴까? 재가 강하면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져요. 신이 약하면은 일간이 약하고 재가 강하니까 재가 나를 엄습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배우자한테 경제권을 맡겨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내가 하지 말아라. 재가 너무 많으면.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개해다. 개해. 이러면 뭐 이거 자유롭게 내가 이제 컨트롤을 해요. 돈을. 근데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살림꾼을 만나야 돼. 배우자를 신사임당 같은 아주 현모양처를 만나야 돼. 또 혹시 제가 많으니까 그 예술성 있는 쪽으로 가도 돼요? 예술성인데 제 중에 오나 미토가 있으면 예술성이 뛰어나요. 여기. 현침 오화나 미토가 있으면 예술성이 뛰어난데 사화는 보통이야. 사화. 그러니까 월이 4월하고 해월이 좋은 거야. 이건 여름도 아니고 이건 겨울도 아니에요. 거의. 이거는 봄과 여름이 섞여 있고 이건 가을과 겨울이 섞여 있기 때문에 4월생, 해월생이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요. 또라이가 5월생, 미월생, 축월생, 자월생. A급, B급 또라이들이 가장 많아요. 세상 고민 다 가지고 있고 이건 뭐야? ADHD, 공황장애, 조현병. 병이라는 병은 다 여기. 왜? 온도를 봐요. 온도. 여기 온도하고 영하 10도, 38도. 완전히 극과 극이지. 그러니까 감정이 이미 끼는 거예요. 감정. 예.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태어났다. 이거는 우울증 확률이 있고 여기는 조울증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우울, 공황장애. 본인이 오미, 축, 자월생인 사람 손들어. 이번 하나도 없네. 또라이가 없네. 예. 자, 그래서 이 4월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4월생이 굉장히 좋아. 이거 지금 오늘과 같은 날씨 일주일 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우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아주 조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날이야. 오늘 같은 날. 예. 근데 이제 오늘도 오후에 태어났으면 난리 나지요. 이게 2시간만 늦게 태어났다. 여기가 4, 5, 미시에 태어났다. 이게 진시 전에 태어나도 안 돼요. 묘시에 태어나도 안 되고 인시도 안 되고 4, 5, 미시도 안 되고 요 시간만 돼. 딱 진시만 되는 거야. 요 시간 외에 태어나면 안 돼요. 예.
만일에 술시에 태어났다. 난리 나지. 오시에 태어났다. 사오미 방국에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요 시간 외에는 안 돼. 이날에는 요 시간만 태어나야 돼. 이 태기를 해야지 나와요. 태기를 해야. 또 궁금한 거. 그러면 네. 연월이 같으면 네. 대운이 그 같은 월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는 다 똑같고 여자도 다 똑같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 날 태어난 사람은 요 시간에 병원이 몰려.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의사가 깜짝 놀래. 왜 이거 병원 문 9시에 여는데 이건 7시 반부터 9시 반이야. 그러면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거의 수술한다고. 막 밀려 이렇게. 근데 요 30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사시로 바뀌었다. 난리 나지.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이날 수요일 날 5월 14일 날 4, 5 미시에 태어났다. 이건 최악이지. 최악이야. 근데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요 4, 5, 4시에 태어난 사람이 5, 60명 되고 5시 5, 60명 돼. 보통 요 시간 2시간 안에 50명에서 60명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 태어난 건 천복이지. 천복이야. 예. 네. 그래서 이 출산 태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사주도 봐야 돼. 아빠 엄마 사주. 예. 거기에 부족한 것도 또 채워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출산 태길은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 한 번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 환장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추어가 출산 태길하면 어떻게 돼? 손가락이 7개짜리가 나와. 환장하는 거야. 예. 그래서 출산 태길 함부로 하면 어불죠. 큰일 난다. 큰일 나.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명리의 꽃이 출산 태길이에요. 명리의 꽃. 어떤 5대5 거리 가면 이 출산 태길 했는데 3만 원 받는 데 있더라고. 포장마차 가면 3만 원. 큰일 나. 큰일 나. 예.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예, 질문. 삼재운에 무게합이 되잖아요. 네. 상관 정관 운에 네. 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 화가 되는.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무토가 오게 되면 무토가 정관이 오고 그다음에 밑에 상관이 온다. 밑에 상관이 온다. 그러면 상관과 토와 목의 세력의 힘을 보는 거예요. 상관이 더 강한가? 아니면 평관, 정관이 더 강한가? 이 사주에 목이 더 강해요? 토가 더 강해? 토가 강해지. 왜? 화토동법이에요. 빨간색, 노란색은 항상 협업이야. 그러니까 상관운이 와도 이 정관을 깨트릴 수가 없다. 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관 정관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을목에 뿌리가 내리니까 이 을목 여기부터는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지. 활발하게. 아주 묘한 사주예요. 사주가. 수가 약한데 그게 잡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진토 하나는 다 잡는다는 얘기야. 저 진토가 모든 걸 다 잡아. 물보다나 해수 자수보다 훨씬 나은 게 이건 물의 창고니까 안 말라. 물에 저장이 돼가지고 이것을 영원히 그냥 다 해결하는 거야. 조우를. 원판에 딱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30억짜리야 요 시간이. 그래서 아까 신의 한 수라 그랬잖아. 신의 한 수. 그리고 사주에는 이 진토가 있는 게 좋아요. 용이 한 마리 있어야 돼. 사주 자체에. 그래 기운이 커서 큰일을 한다고. 그런데 주의할 점. 평관을 깔고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자하고 연애를 할 때, 여친하고 연애를 할 때 세요. 여자가 강해. 그런데 강한 여자도 있고 능력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요거 이제 스트레스를 살짝 이제 준다고. 여기 이제 식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식신재살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사귈 때 너무 그 와일드한 사람 사귀지 말아라. 수목이 수 2개, 금 2개, 목 2개 정도. 금수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금수목이 2개 있다. 그러면 어떨까? 성격이 지혜롭지요. 금, 수, 목이 2개 있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신사임당이라고 보면 돼. 화토가 강하면 어떨까?
화토가 강한 여자가 있어. 다혈질. 유관수 누나라고. 유관수 누나. 예? 예, 3.1절에 태극기 들고 나가는 사람. 예. 화토가 많으면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뭐야? 여자친구 사귈 때 4, 5, 2월생은 아웃. 딱 만났는데 여름에 태어났다. 아웃. 커피값 계산하고 바로 끝내. 2번 다시 만나도 안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산택일과 장명은 마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